인류의 문명은 대부분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으로 잘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그리고 황하 문명입니다. 네 가지의 문명은 각각 티그리스 강, 나일강, 인더스 강 그리고 황하 옆에서 번성하였습니다. 물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했고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고대 문명 중 마야 문명은 특이하게도 강이 없는 밀림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를 짓고 숫자 0의 사용, 정교한 원력, 태양의 방위 및 행성의 운행 관찰, 위도와 경도의 개념 등 정말 놀라운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마야인들은 다른 어떤 문명과도 견줄 수 있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인간이 살기 부적합한 밀림 속에 도시를 세웠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은 풀과 나무가 무성한 밀림이며 표범, 멧돼지, 독사 등 위험한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축축한 습기와 더위로 인해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석조 건축물은 1제곱킬로미터당 약 200개의 비율로 3,000개 이상이나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마야인들은 수레바퀴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그 많은 자재를 운반했으며 도시와 밀림을 연결하는 포장도로 또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미스테리 속 마야인들은 9세기 이후 돌연 사라지게 됩니다. 고전기 마야의 도시는 7,200일이 종료될 때마다 기념비를 남겼는데 이를 통해 830년에는 겨우 3개의 도시만이 남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흔적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후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마야 문명이 외계인의 문명이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마야 문명은 수많은 미스테리를 남겨놓고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했던 것이 수질오염과 가뭄 때문이라는 두 가지의 주장입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이 과테말라의 마야 유적지 티칼에서 지하수 10곳에 구멍을 뚫어 지하수의 수질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하수에서는 이종 시아노박테리아가 정상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되었고 수은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은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중금속입니다. 그런데 마야인들은 왜 환경이 오염될 정도로 많은 수은을 썼을까요? 연구진은 특수한 페인트의 성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건물이나 도자기 등 생활용품에 강렬한 빨간색으로 칠하기 위해 진사라고 불리는 광물을 페인트 원료로 다량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사의 주성분은 황화수은입니다. 이 진사가 빗물에 씻겨서 토양을 오염시켰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 가뭄의 증거로 마야 문명의 발원지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치칸카나 호수 바닥의 침전물을 지목했습니다. 호수 바닥에 형성된 석고 성분과 산소 동위원소를 조사한 뒤 그것을 통해 당시 날씨의 변화를 추적한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가벼운 원자가 많이 증발해 호수물에는 무거운 산소 원자가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공동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이 지역의 가장 가뭄이 심했던 시기가 800년에서 1000년 사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때의 강우량은 평소보다 41%에서 54% 심지어 70%까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호수의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 무거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침전물의 깊이에 따라 석고 농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9세기 말 마야 문명이 붕괴한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9세기 초부터 시작된 심각한 가뭄이 마침내 거대한 호수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면서 마야 문명이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만약 마야 문명의 멸망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탓이라면 지구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언제든 마야 문명 멸망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요즘 자주 나타나는 이상기후가 그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